안녕하세요. 오늘은 LSE 2004년도 8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빨리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일단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연구자가 7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료가 30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자료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자료를 뽑았습니다. 각국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CT와 YT 간의 관계식을 돌릴 건데 그 관계식이 세 가지로 돌렸습니다. 회기를. 첫 번째 ADL11으로 돌렸다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오토 리그레시브,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에 레그드 이렇게 뭐 이런 의미예요. 뭐 좀 제가 어색하게 영어를 썼지만 결국에는 우리말을 바꾸면 시차분포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돌린 걸 봐보면요. 이제 종속 변수는 CT지만 이거를 YT와 CT-1, 그쵸? 이게 시차가 이제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YT-1 시차가 또 1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1이 된 거예요. 그쵸? 이걸로 이제 OLS를 돌렸습니다. 즉 이게 종속 변수고 이게 설명 변수라는 말이에요. 그쵸? 자, 2번은요, 그냥 CT를 YT로 돌려버렸어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LS죠. 3번은요, 2번처럼 CT랑 YT를 그냥 CT를 YT로 돌렸는데, 다만 AR1 프로세스를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회기에서 이제 AR1이 있다는 건데, 이 말은요, 돌리면서 이제 GLS, 즉, CT-low CT, CT-low CT-1, 뭐 이걸 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밑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다르게 다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값은요, 이제 뭐 제시가 되어 있는데, D값은 너비나 쓴 D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우 값은 또 이제 오토코릴레이션, 자기상관 값을 이제 이 표에서 각각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D값과 로우 값. 뭐 RSS는 자주 봤었으니까 알 테고요. 자, 여기서 좀 또 우리가 이제 미리 보면서 알고 있다면 유의하게 봐야 될 건요. 이 D값과 로우 값이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겠죠? 특히나 뭐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이 D값은 2 곱하기 1 로우 햇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 풀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비나 쓴 값이 나오면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바로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뭐냐면요. 이제 1번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충분한 리프레젠테이션이냐, 1번식이 그러니까 좋은 식이냐 정도를 이제 너가 한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식 봤더니 이제 여기 이제 시차 분포가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그쵸? 그 시차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자마자 보는 건 D값을 괜히 알려준 게 아닐 테니까 일단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D값을 보고서 자기 상관을 판단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문제를 이제 자기 상관 관련된 문제들을 가볍게라도 보면서 제가 얘기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 D값은요, 종속 변수의 시차 변수가, 종속 변수가 지금 CT죠? CT의 시차 변수인 CT-1이 설명 변수에 있으면 이 D값을 그대로 못 써요. 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D값의 해석에 대해서 있죠. D는요, 첫 번째로 보자마자 2 곱하기 1 로우에 아까 제가 말했죠. 이런 관계를 갖고요. 2에 가까워지면 자기 상관이 없고요. 0에 가까워지면 양의 자기 상관이 있고요. 이제 양의 자기 상관이라는 건 이 로우햇이 거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D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4에 가까워지면 음의 자기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로우 햇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2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4 값이 가까워지겠죠. 뭐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자, 디통계량에 내재하는 가정들 중에 이 3번 뭐 여기 한번 빠르게 읽어 보시고요. 자, 이거 봐보면요, 설명 변수 가운데 종속 변수의 시차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종속 변수가 CT였고, CT의 시차값인 CT-1이 지금 설명 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즉,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 이 D값을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보통 이제 수업 문제에서는요, 더빈의 H 검정을 사용합니다. 더빈의 H 검정이 어딨냐면요, 지금 제가 또 이제
헷갈려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시차 종속 변수가 있는 모형, 이러한 자기외기 모형에서 자기상관의 검정을 할 때는 보통 더빈의 H 통계량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H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로우햇은 우리가 봤던 그 로우햇입니다. 로우햇을 알려줬을 땐 그대로 쓰면 되고요. D 값을 알려줬을 땐 아까 말한 것처럼 1, 그러니까 D 값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로우햇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로우햇으로 정리하면요. 1 빼기 2분의 D 값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넣기도 합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 써져 있죠. 1 빼기 2분의 D 값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루트 1-n, n 값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료 값이, 저희는 아까 n 값이 30이었었죠. 여기 위에 봐보면요. 그쵸? 이런 식으로 30이었는데, 다만 30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획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 30개의 자료 중에서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CT랑 CT-1인데, 그럼 73년도에 CT를 넣었을 때, 그럼 72년도 자료가 저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3년도 자료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 자료의 개수는 여기서는 이제 29개가 되겠죠. 자, 베리언스, 여기서는 이제 람다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시차 분포. 여기서는 이제 yt가 종속 변수니까 yt-1의 개수의 분산 추정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에서 봤을 때는 종속 변수가 ct니까 ct의 개수의 분산 추정치. 자, 이거는 이제 SE 값이죠. SE 값이니까 이거를 제곱한 값이 분산 추정치가 되겠죠. 스탠다드 에러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더빈의 H 추정을 하는 건데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8번까지 강의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금공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는 굳이 안 들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혹여 또 금감원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참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드립니다. 일단 수업 문제에서는 더빈의 H 통계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쭉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귀무가설이 H0는 로우 제로, 즉 이게 뭐예요? 자기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상관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에서 표준정규분포 0,1, 즉 평균이 0이고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이거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 H 통계량의 특징은요,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요, 뭐 당연히 우리 아까 베리언스 람다의 즉 시차 종속 변수 개수의 분산 추정치만 필요해요. 뭐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서 답을 쓰시면 되게 좋지만 보통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n 곱하기 베리언스 람다 햇이 1보다 작을 때만 적용 가능한데 사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신경 안 쓰시고 해도 되는데요. 답 쓰실 때 이런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써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뭐 더 완벽해 보이시긴 하겠죠.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3번 때문에 그래요. H 검정은 대표 보니 때만 적용 가능하다. 소표 보니 때는 이제 BG 검정을 사용하는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업 문제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가볍게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할 수 있을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H 검정을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좀 기호가 다르긴 한데 뭐 보시면 아시겠죠? 자, n 값에 제가 말한 대로 30이 아니라 29를 넣고 있다라는 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C-1가 돼 있는데요. 자, 요걸 쓰는 겁니다. CT-1의 0.12를 제곱한 0.0144를 그대로 넣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여기 또 있네요. 로우햇이 없으니까 D 값을 이용해서 1-0.5D 해서 D 값인 이제 1번식에서의 D 값인 1.79를 넣어가지고 0.0150 도출해가지고 다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0.74라는 통계량이 나왔어요. 이 통계량은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표준 정규 분포는 당연히 5% 정도에서 1.96이겠죠. 인계치보다 훨씬 안 되니까요. 이 H0, 로우가 0이라는 H0를 즉 자기상관이 없다라는 귀문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기 답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상관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좀 좋은 식 아니겠느냐? 에디킷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이제 결론을 좀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나왔냐면요. bear in mind, 꼭 명심해라.
이제 H 테스트는 라지 샘플 테스트다. 그쵸? 아까 전에도 말했죠. 여기 이제 특징에 3번에 대표 본위 때만 적용 가능하고요. 소표 본위 때는 비지 검정을 써요. 근데 실제로 이제 30이 대표 본이냐? 저도 좀 아직도 헷갈리지만 뭐 대표 본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요. 2번 문제를 봐볼게요. 스페시피케이션 2 여기 이제 올려놨죠. 자, 요러한 이제 식 2번은요. 2번 식은 뭐였냐면 그냥 YT를 CT를 YT로만 돌린 겁니다. 그쵸? 요쪽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1번 식에서의 어떤 심플리피케이션이다 라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요 부분이 그냥 0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일종의 제약이 가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우리 1번식은요. 1번식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요거 이제 1번식을 일반형으로 써보면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그냥 넣어봤어요. 한번 보시라고. 자, 그런데요. 이제 2번식은요. 요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요 부분이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베타3랑 베타4가 0이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러한 제약을 지금 가했을 때 이게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이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해석을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자, 2번 식에서는요, D값이 1.08이에요. 1.08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일단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정을 지금, 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검정하는 이유는요, 문제에서 제가 아까 안 읽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이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약을 가하면, 그 심플리피케이션이다. 단순한 거다. 이렇게 제약 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돼 있냐면, 이게 업셋업을 하냐, 이 제약이 타당한 제약이냐, 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얘가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봤더니, D값이 1번식에서는 1.79, 즉 2에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는데, 1로 좀 쭉 떨어졌어요. 이러면 양의 자기 상관이 의심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약을 괜히 가했다가 자기 상관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에 대한 검정을 한 건데, 갑자기 DL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사실 뭐 그냥 읽으시면서 바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2005년도 이후부터는 설명 안 하려고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D 검정 절차는 OLS 회기를 통해서 잔차를 구하고요. 잔차를 통해서 이렇게 D 값을 구해요. 사실 뭐 이건 다 구해줍니다. 보통은 컴퓨터가. D 값이 나오면요. 우리는 이제 표본수 N과 설명변수 K. 자, 2번식에서는 설명변수가 몇 개였어요? 이거 하나였었죠? 그쵸? K가 1인 거죠. 여기는 설명변수가 이건 못 쓰죠. 그쵸? 더비나 쓴 뒤통계량 못 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설명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N과 K를 통해서 표를 줍니다. 그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DL과 DU를 찾는 건데요. 이제 이 값이 2보다 작을 경우, 방금 전에 양의 자기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요, DL보다 작아야 이 이제 양의 자기 상관이 있다라는 걸 이제 검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제 2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4-DL보다 커야 되고요. 특이하게 이제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DL과 DU 사이,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사이. 자,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를 봐야겠죠. 지금 양의 자기 상관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멈추시고, 쭈루룩. 자, 제가 말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봐보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n값이 저희는, 이 제약 하에서는요, 자, 이 n값은 29일까요? 30일까요? 이번엔 30이죠? 왜냐면, 이쪽 부분이 다 0이 됨으로써, 시차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n은 30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n은 30개고, k값이 1인 경우에 dl값을 구해봤더니 1.13이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dl보다 작잖아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로우 값이 0,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의 자기 상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양의 자기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식이 괜히 이러한 제약을 가했다가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또 게다가 해답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왔어요. 야, 이거 제약이니까 제약에 대한 검정을 지금 구해보면 또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건데요. 얘가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식이고 여기다가 지금 제약을 가한 거니까 이렇게 RSS 값으로 1번식과 2번식의 이런 RSS 값으로 이게 이제 RSS UR이고 이게 RSS R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도 되는데요. 유의해야 될 거는요. 여기가 원래라면요. 30 빼기 4가 돼야 돼요. 왜냐면 n이 30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30 빼기 4가 돼야 되는데요. 왜 25가 되었냐? 역시나 여기서는 시차 변수가 있기 때문에 29 빼기 4가 된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25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샘플 페리어드가 즉 이게 뭐냐면요. 제약하에서는 30개고 비제약하 UR하에서는요 29개예요. 이래서 원이얼과 디퍼런트예요. 근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제약 그 검정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한다면 이 디퍼런트 샘플 페리오드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또 이걸로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역시나 이제 뭐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즉 얘가 권하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검증하기를 권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답을 쓰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 샘플 페리오드가 달라진다는 거, 제약하에선 30개고 비제약하에선 29개가 된다라는 거 한번 유의를 좀 해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점수가 다르죠. 배점이. 그쵸? D테스트일 때는 2점이고요. D테스트가 아닐 때는 1.5점만 주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에서 또 뭐냐면요. 3번식이 심플리피케이션 아니냐. 1번식에 또 어떠한 제약이 가해졌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자, 3번식은요. 뭐였냐면요. 2번식이랑 똑같이 CT를 YT로만 회기를 돌린 거였는데 다만 AR1 프로세스를 돌린다고 했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 식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3번식은요. 이렇게 CT는 B1, 베타1 플러스 베타2 YT 이렇게 2번식이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걸 도입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GLS를 돌릴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얘가 중간 설명 없이 그냥 띡 하고 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CT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YT. 자, 이렇게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GLS를 돌린다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UT-로우 UT-1을 해줘야 입실론 T라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하여튼 자기 상관이 없는 그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잔차항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똑같이 CT를 로우 CT-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럼 이제 뭐냐면 로우 CT-를 사실 밑에 또 써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로우 곱하고 T-를 넣어가지고 쭈르륵 식을 쓴 다음에 빼버리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요, 이쪽 부분을 반대편으로 넘겨버리면요,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1번식 원형식에서요, 아까 CT는 베타1 플러스 베타2 YT, 베타3 CT-1, 베타4 YT-1, 입실론 T라 되어 있는데요,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이 로우가 베타3랑 같다라는 거, 라는 제약이 우선 가해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타2 곱하기 로우라는 애가, 여기 말하는 베타4랑 같다라는 게 또 제약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제약이 가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합쳐서 간단하게 하나의 제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로우 대신에 이걸 이제 베타3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2 곱하기 베타3가 베타4다라고 제약을 가한 거 아니냐. 즉 3번식은요 1번식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식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썼던 요식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쓱 써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쪽 부분이 베타4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2 곱하기 베타3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제약인 이게 가해진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타당한 제약인지에 대한 또 검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F 검정을 또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할게요. 저도 이제 문제 풀 때는 상투적으로 하도 이렇게 풀어서 연습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이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문제처럼 이렇게 자기 상관을 AR 프로세스를 돌려가지고 GLS를 한 애들을 원래 그러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애들과 어떠한 그 제약을 비교할 때, 제약 검정할 때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잡습니다. 어차피 다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무슨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정을 합니다. 자, 이거 봐보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그냥 한번 따라 볼게요. 제가 제약이 이렇게 가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봐보니까요, 이 베타4는 0.19예요. 베타4가 여기 보면요, 여기 0.19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요, 마이너스 베타2, 베타3. 즉, 이 부분, yt-1의 값이요, 몇이냐면요, 마이너스 0.11이에요. 마이너스 0.11인데, 이게 안 써져 있죠. 그쵸.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마이너스 베타2, 베타3니까 베타2 값은 yt의 개수고, ct-1의 개수. 즉, yt의 개수는 0.23과 ct-1의 개수는 얘를 각각 곱해가지고 음수 붙이면요. 그쵸? 이 값이랑, 이 yt-1의 값이, 같은지, 이제 사실 봤는데, 야, 이거 0.19랑 마이너스 0.12 아니냐고 좀 완전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서로 둘이 같다라는 제약이 타당하다라고 3번식을 그 제약을 가하고 지금 푼 건데 그 제약이 별로 타당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정을 해본 건데 자 검정 통계량은 항상 요거라 했었죠. 자 항상 말하지만 언제 쓰냐면 이렇게 자기상관에서 AR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 제약을 구하고 그 제약이 타당한지를 검정할 때 이렇게 풉니다. 자, 그래서 n값이요, 또 특이하게 30이 아니라 29죠? AR1 프로세스를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 가해진 애는, 애 RSS는 요거죠? 제약이 안 가해진 애들은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5가 나오는데요. 자, 얘네들은 분포가 뭐냐?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요, 항상 카이스퀘어 스태틱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제약의 개수가 자유도가 됩니다. 자, 제약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제약이 하나니까 자유도 1에서의 카이스퀘어 분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0.1%에서 10.83이니까 이 귀문가설을 기각하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제약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자, 검정을 해보니까 3번식에 대한 제약은 이러한 그 베타4랑 마이너스 베타2 곱하기 베타3 이게 서로 같다라는 제약이 가해졌는데 이 제약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 귀문가설이 지금 기각된다라는 거니까 이 3번식은 여기로부터 어떤 일정한 제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이지만 그 제약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좋지 못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업세터블한 심플리피케이션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 문제입니다. D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1번식이, partial, 그러니까 부분 조정 모형으로부터 어떤 그런 걸 얻어질 수 있는 거냐, 해석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좀 너무 제반 지식이 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해설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부연할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자, 뭐냐면요. 그 partial adjustment 모델, 즉 부분 조정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모형이에요.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물론 또 제가 여기 옆에 써놨지만 델타 CT는요 이 CT에서 CT-1을 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이 부분에다가요 CT는 해놓고 이 델타 CT니까 CT는 해놓고 CT-1을 넘긴 겁니다. 그쵸? 넘기고 나서 CT 스타에다가는 얘를 대입하고 이 CT를 넘겼으니까 여기는 1-람다 CT가 되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쭈루룩 한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CT 스타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해서 넣어놓고 자 이쪽 델타 CT는 CT-1로 해놓고 얘를 다시 우변으로 넘기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놓고 보니까요 이 식이랑 이제 1번식이랑 좀 같은지 쭉 봤어요. 쭉 봤더니 뭐가 빠져있어요? 이 부분이 빠져있죠? 그쵸? 여기는 이제 yt-1 부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베타4가 0이라는 제약이 가해진 식에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식에서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럼 제약이 정말 좀 타당한가 하고 봤더니 이 부분 봤더니 개수가 0.199
그 다음에 이제 SE 값, 스탠다드 에러가 0.04니까 나눠버리면 그 T통계량이 4를 넘어가잖아요. 매우 유의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매우 유의하니까 1번식에서 사실 빠질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봐보면 highly significant 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얘랑 같은 식이냐? 아니다. 노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조정 모형 같은 것들. 그쵸? 자, 많이 보셨던, 사실 이거는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모형에서 KT 플러스 1과 KT를 뺀 거에서 람다를 곱한 게 순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막 부분 조정 모형을 막 보곤 했는데, 자, 이런 것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좀 자의적인 부분이 이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제 이게 영어로 길지만 MPC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MPC와 장기 MPC를 따로 구해야 돼요.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은 밑에 문제를 풀면서 봐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숏런과 롱런, 장기와 단기의 어떤 마지널 프로펜시티를 이제 한번 구해봐라. 이것이 구해질 수 있다면. 자, 문제 한 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에서 MPC를 일단 구해볼게요. 1번식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여기 있죠? 자, MPC라는 건요, dy분의 dc죠? 그쵸? 거실하셨으면 당연히 아실 테지만, 그러니까 베타2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되냐면, 숏런 마지널 프로펜시티 MPC는요, 0.23이래요. 자, 식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봐보면요, 이 부분, 이게 0.23이겠죠. 여기 종속 변수가 CT니까, CT를 YT로 미분하면 0.23 나오겠죠. 하지만 얘는 숏런이에요. 왜냐, 롱런이면요, 이게 지금 전기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요번 기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전기 소득에도 영향받으니까 전기, 이번 기, 전전기 등등등 모든 효과를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났느냐. 그러면 장기 균형일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 CT랑 장기에는 CT와 CT-1이 같지 않겠냐. C 바로. 그 다음에 YT랑 YT-1이 같지 않겠냐. Y 바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거시경작하면서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우 모형에서 균제 상태를 구해라 했을 때 1인당 그 KT의 델타 값, 즉 델타 K가 0이다 라고 놓기도 하지만 가끔은 1인당 다음 기 자본량인 스몰 KT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요번 기 1인당 자본량인 스몰 KT가 서로 같을 때 그때가 균제 상태다 라고도 풀기도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식 1번식을 그대로 쓰면요. 원래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YT-1이든 YT든 다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쵸? 여기가 이제 YT고 여기가 YT-1이었는데 그냥 Y 바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가 C바가 있으니까 넘겨서 정리해서 구해보면요. 지금 봐보면요. 지금 0.52C 바니까 이거를 이제 0.52를 나눠줘야겠죠. 이쪽을. 그러면 이제 그때 이 0.42를 0.52로 나눠주면요. 0.81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장기 MPC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이제 경제학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식에서는요. 자,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제가 위로 올리기 힘드니까 2번 식에 이제 이거 잠깐 봐볼게요. 단기 MPC 값은 0.72겠죠? 0.71, 그쵸? 자, 그런데 장기 MPC 값이 있냐?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 CT를 YT로 그냥 미분한, 즉, 시차가 없잖아요. 그쵸? 장기든 단기든 간에 어차피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래서, 롱런이나 숏런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3번식은요, 봐보면요. 자, 얘도 CT를 YT로 한 건 똑같지만 AR1 프로세스를 돌렸잖아요. 그쵸? 그 프로세스를 돌렸기 때문에 얘는 장기랑 단기를 직접 다 구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단기 MPC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0.67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역시나 또 봤을 때 이러한 제약을 준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요. 원래는 여기가 CT였고 베타1 플러스 베타2 YT-1YT였어요. 여기는 CT-1이었고 여기가 YT-1이었죠. 여기 식 제가 써놨네요. 그쵸? 원래 식.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다 C바랑 Y 바로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좀 넘겨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양변을 1-베타3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이쪽 부분의 변화가
없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장기 MPC 값도 동일하게 베타2 값인 0.6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굉장히 좀 계량 경제학이 경제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요, 좀 더 폭넓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계속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좀 오래 걸렸지만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9번 문제로 뵐게요.